종이가 나왔습니다. 형님은 진짜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이젠 말해야 합니다. 장독대를 절대 옮기지 마라.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가 형님의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줄은. 그 말이 왜 그렇게 급했는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장독대 밑에서 나온 것은 할아버지의 유서였으니까요. 장마가 시작된 날이었어요. 마당 한쪽 장독대가 기울었습니다. 비가 땅을 파먹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는 형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장독대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두어라. 하지만 무너지면 내가 그냥 두라고 했다. 형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집안일에 관심도 없으셨는데 장독대만큼은 유독 신경을 쓰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장독대가 더 기울었어요. 저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장독대를 옮기겠습니다. 도련님, 큰어른께서 만류하셨는데요. 무너지면 장이 다 깨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인들이 장독대를 들어 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땅이 푹 꺼지면서 그 밑에서 무언가 보였어요. 기름종이에 쌓인 뭉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어요. 나 이한석은 이 글을 남긴다. 첫 줄부터 심장이 뛰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 택진이는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형님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할아버지께서 쓰신 것 같습니다. 내게 줘. 형님이 손을 뻗었어요.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겠다. 형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품에 넣었어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경훈.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형님을 거역하려는 게냐? 거역이 아닙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할아버지 유서입니다.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랑채로 갔어요.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유서를 펼쳤어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또렷했어요. 나 이한석은 이 글을 남긴다. 내가 죽은 뒤 이것이 발견되기를 바란다. 진실을 밝혀달라. 숨을 삼켰습니다. 택진이는 내 진짜 손자가 아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인 최 판서의 아들이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전 진짜 손자 창수는 우물에 빠져 죽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마당에 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흔들렸어요. 형님이 가짜라고? 하인의 아들이라고? 그럼 지난 25년은 뭐였습니까?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저녁 무렵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진지 드셔야지요. 아직 배가 고프지 않소?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소? 아내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유서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왜 이것을 장독대 밑에 묻으셨을까? 왜 살아계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 경훈아, 형님을 잘 모셔라. 그때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유서를 남기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형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랑채로 갔어요. 형님이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제 그 종이. 네. 어디 있느냐?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게 달라. 아직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이경훈. 할아버지께서 진실을 밝히라 하셨습니다. 무슨 진실 말이냐? 저는 형님을 똑바로 봤어요. 형님께서는 아십니까? 형님이 일어섰습니다. 나가라. 형님, 나가라고 했다. 저는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마당에 하인들이 서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형님은 하인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유서를 다시 읽을수록 손이 떨렸어요. 진짜 손자 창수는 우물에서 죽었다. 2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유서를 품에 넣고 다녔어요. 형님이 빼앗을까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사랑채 문을 잠갔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도련님, 요즘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 종이 때문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께서. 목이 막혔습니다. 유서를 남기셨소. 유서요? 형님에 관한 이야기요. 무슨.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야 했어요. 25년 전 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마을 이장 댁으로 갔어요. 이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25년 전 우리 집 일을 기억하십니까? 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말인가? 창수가 우물에서 죽은 일입니다. 아, 이장이 시선을 피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네. 분명 뭔가 아실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네.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최판서를 아십니까? 이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최판서, 우리 집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디 갔습니까? 10년 전에 죽었네. 아내는요? 정씨 부인 말인가?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네 끝에 산다네.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하네. 저는 일어섰어요. 어디 가시나? 찾아뵙겠습니다. 경훈 도련님. 이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두시게. 왜 그러십니까? 지난 일은 묻어두는 게 좋네. 할아버지께서 밝히라 하셨습니다. 이장이 손을 놓았어요. 후회하지 않겠나? 후회해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장댁을 나왔습니다. 동네 끝 오두막을 찾았어요. 낡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누구신가? 이경훈이라 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가 양반댁. 네. 무슨 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돌아가시오. 정씨 부인이십니까? 그러하오. 최판서의 아내이셨습니까?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 이름을 왜? 할아버지 유서를 받습니다.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유서를. 25년 전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오. 창수가 우물에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고였소. 거짓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께서 적으셨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시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돌아가시오.
할머니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뭔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두 침묵하는 겁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뒤를 따라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랑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잠갔는데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책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누군가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품을 더듬었어요. 유서가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역시 없었습니다. 유서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 갔지?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불렀어요. 경훈아. 네, 형님. 내가 가지고 있던 종이. 네. 어디 있느냐? 저는 형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형님께서 가져가셨습니까? 무슨 소리냐? 제 방에 누가 들어왔습니다. 형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런 일이, 유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 형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형님, 뭐냐? 25년 전 일을 아십니까? 형님이 일어섰습니다. 나가거라. 창수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가라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내렸어요. 유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진실을 밝히라 하셨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씨 부인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그 유서는 거짓말입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동생이 미쳤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마을에서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터에 가도 사람들이 피했어요. 이경훈이 온다. 상종 말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쌀을 사려고 했어요.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다 팔렸네. 저기 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약된 거라네. 옆 가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물건이 없네. 떨어졌네. 내일 오시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돌을 던졌어요. 미친 양반. 형님 욕하는 나쁜 놈. 돌이 제 등을 맞았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도련님, 왜 그러시오? 친정에서 편지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요? 친정 아버지께서.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인연을 끊자 하셨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하오. 아니에요. 제 잘못이오.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련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시는 게 맞아요. 고맙소. 밤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문중 어른들을 불렀어요. 사랑채에 불이 켜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훈이 놈이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유서를 조작했다 하오. 집안 망신이오. 어찌하면 좋겠소? 문중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내쫓는 게 어떻소? 동의하오. 족보에서 지우는 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문중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하라 했어요. 마당에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경훈이가 할아버지 유서를 조작했소. 집안에 해를 끼치고 있소. 처분이 필요하오.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경훈. 한 어른이 말했습니다. 할 말 있는가? 저는 일어섰어요. 유서는 진짜였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거짓이 아닌가? 형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형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헛소리냐? 사실입니다. 증거를 대라. 증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서가 없었어요. 어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거짓이었구먼. 집안 망신이요. 내쫓아야 하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무슨 시간? 증거를 찾겠습니다. 형님이 비웃었어요. 없는 증거를 어찌 찾나? 있습니다. 어디? 할아버지께서 남기셨을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받았어요. 증거를 못 찾으면 족보에서 지워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서재로 갔어요. 뭔가 더 있을 겁니다. 유서만 남기셨을 리 없어요.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어요. 저는 서재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마루판 소리를 들었어요. 한 곳이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손으로 마루를 들어 올렸어요. 밑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낡은 책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일기. 할아버지의 일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봤어요. 경자년 3월 15일. 25년 전 날짜였습니다. 창수가 우물에서 죽었다. 하지만 이상하다. 최판서의 눈빛이 심장이 뛰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의심스럽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3월 20일. 창수 장례를 치렀다. 최판서 아들을 봤다. 이상하다. 그 아이가 창수를 닮았다. 아니, 창수보다 택진이를 닮았다.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눈치채신 겁니다. 아이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으셨어요. 더 넘겼습니다. 4월 10일. 최판서에게 물었다. 창수가 죽던 날 어디 있었느냐고. 그는 대답을 피했다. 분명 뭔가 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어찌해야 하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5월 1일. 결심했다. 유서를 쓰겠다. 장독대 밑에 묻겠다. 언젠가 누군가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기도 남기겠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저는 일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증거였어요. 할아버지의 의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정씨 부인을 다시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번엔 이 일기를 보여드려야 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씨 부인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인, 저입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또 오셨소? 이걸 보십시오. 일기를 내밀었어요. 정씨 부인이 펼쳐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할아버지 일기입니다. 25년 전 일이 적혀 있습니다. 부인이 주저앉았어요. 이걸 어디서? 서재 마루 밑에 있었습니다. 부인,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소. 왜입니까? 아들이. 택진 말입니까? 그 아이 때문에. 부인이 울었어요. 그 아이를 지켜야 하오. 거짓으로 살게 하는 게 진짜 지키는 겁니까? 부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흘 뒤 부인이 말했습니다. 관하로 가겠소. 정말입니까?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숨기고 싶소. 25년이면 충분하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약속하시오. 네. 아들을 용서해 주시오. 그 아이도 피해자요. 알고 있습니다.
꼭 약속하시오. 약속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사흘 뒤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경운이를 잡아들이시오. 형님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포졸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무고죄로 고발합니다. 새끼줄이 제 손목을 묶었습니다. 그날은 정씨 부인과 관아로 가기로 한 날 하루 전이었어요. 형님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씨 부인과 약속했어요. 사흘 뒤 관아로 가기로.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지켜봤던 겁니다. 형님이 알아버렸어요.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정씨 부인 집에 불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불이야, 물을 떠와. 저도 달려갔어요. 집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부인, 안으로 뛰어들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위험하오. 하지만 아내, 이미 늦었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잿더미에서 시신이 나왔어요.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부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등잔불이 넘어졌나 보오. 노인네가 잠들다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형님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정씨 부인이 증언하지 못하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형님이 관아로 저를 고발했어요. 동생이 할아버지 유서를 조작했소. 문중을 어지럽히고 있소. 처벌해 주시오. 사또가 저를 불렀습니다. 관아 마당에 끌려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내려다봤어요. 이경운, 네, 사또. 형을 무고했다는데?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는가? 할아버지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를 내밀었어요. 사또가 펼쳐봤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게냐? 네. 그저 의심일 뿐이로구나. 하지만 증인은 있는가? 정씨 부인이 어디 있는가? 이틀 전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또가 한숨을 쉬었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구나. 사또 들어주십시오. 형님께서 부인을. 그만.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 없는 말은 듣지 않겠다. 형님이 비웃었어요. 사또. 형님이 말했습니다. 동생이 미쳤습니다. 할아버지 유서를 조작하고 이제는 저를 모함합니다. 집안 망신입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경운. 네. 무고죄로 3일간 옥에 가둔다. 사또. 끌어내라. 포졸들이 저를 잡았습니다. 사또 제발. 시끄럽다. 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웠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쥐가 지나갔어요. 창살 사이로 해가 졌습니다. 밤이 왔어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유서는 사라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죽었어요. 일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아버지, 저는 실패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옥바라지가 왔어요. 아내였습니다. 도련님. 왜 왔소? 밥을 가져왔어요. 보리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고맙소. 도련님. 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증거도 증인도 없소.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믿어요. 고맙소. 꼭 살아나오세요. 아내가 울며 나갔어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늦게였습니다.
누군가 옥 창살 앞에 섰어요.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달빛에 얼굴이 보였어요. 늙은 남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십니까? 25년 전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날을 봤소. 무슨 창수 도련님이 죽던 날 심장이 뛰었어요. 우물가에서 봤소. 정말입니까? 최 판서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수 도련님을 밀었소. 직접 보셨습니까? 그러하오.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두려웠소.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최 판서가 무서웠고 택진 도련님이 무서웠소. 하지만 정씨 부인이 돌아가시고 양심이 괴로웠소. 사또께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소.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장석이라 하오. 고맙습니다. 내일 새벽에 올 것이오. 꼭 와주십시오. 남자가 사라졌어요. 저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25년 전을 목격한 증인이 할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옥 밖이 소란스러웠어요. 장석이 왔소. 포졸이 달려왔습니다. 이경운. 네. 나와라. 옥문이 열렸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님도 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장석이 마당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사또. 장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25년 전 일을 증언하겠소.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해보라. 그날 저는 장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물가를 지나다 창수 도련님을 봤소. 그리고 최 판서도 봤소. 형님이 일어서려 했어요. 포졸이 형님을 막았습니다. 앉으시오. 장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 판서가 창수 도련님을 우물 안으로 밀었소. 마당이 술렁였어요. 직접 봤소. 형님이 주저앉았습니다. 사또가 형님을 봤어요. 이택진. 네네. 사실이냐? 형님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하라. 저는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내가 최 판서의 아들이냐? 마당이 다시 술렁였어요. 형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형님을 봤어요. 25년간 거짓으로 산 사람. 하인의 아들로 태어나 양반 행세를 하며 살았던 사람. 그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요? 사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25년간 알고 계셨단 말이오? 형님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님도 평생 지옥에서 산 거였어요. 거짓된 신분으로 두려움 속에서. 사또가 장석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날 일을 자세히 말하라. 네, 사또. 장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25년 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우물가를 지나고 있었소. 해가 막 지고 있었소.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창수 도련님이 우물가에 계셨소. 물을 기르러 오신 것 같았소. 그때 최 판서가 다가왔소. 뒤에서 조용히. 저는 나무 뒤에 숨었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소. 최 판서가 창수 도련님께 말했소. 도련님, 물이 깊으니 조심하시오. 창수 도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소. 우물을 들여다보셨소.
그때였습니다. 장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 판서가 창수 도련님의 등을 밀었소. 도련님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우물 안으로 떨어지셨소.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형님이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의심이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는가? 사또가 물었습니다. 최 판서가 주위를 살폈소. 저를 보지 못했소. 그리고 집으로 뛰어갔소. 얼마 뒤 돌아왔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소. 택진이를. 무엇을 했는가? 최 판서가 아들에게 창수 도련님 옷을 입혔소.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소. 사또가 형님을 봤습니다. 들었는가? 형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날 갑자기 양반집 도련님이 되라 하셨소.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소. 하지만 아버지가 무서웠소. 시키는 대로 했소. 그리고 25년이 흘렀소. 내 아버지는 언제 죽었는가? 10년 전입니다. 죽기 전에 뭐라 했는가? 형님이 고개를 떨궜어요. 비밀을 지키라 했소. 창수 도련님 일을 무덤까지 가져가라 했소. 그래서 지켰소. 사또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택진, 네. 내 죄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죄를 숨긴 것입니다. 그뿐인가? 형님이 저를 봤어요. 동생을 해치려 했소. 유서를 훔쳤소. 정씨 부인을.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정씨 부인을 죽였는가? 직접 하지 않았소. 하지만 제가 시켰소. 사람을 보냈소. 마당이 다시 술렁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형님이었어요. 정씨 부인을 죽인 건 사또가 일어섰습니다. 이택진, 네. 너는 살인교사죄다. 곤장 50대를 치고 재산을 몰수한다. 그리고 제주도로 유배 보낸다. 형님이 땅에 엎드렸어요. 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끌어내라. 포졸들이 형님을 잡았습니다. 동생, 형님이 저를 봤어요. 용서해다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도 피해자였습니다. 고맙다. 형님이 끌려갔어요. 마당 한가운데로. 곤장이 시작됐습니다. 하나, 둘, 셋. 형님이 신음했어요. 10, 20, 30.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40, 50. 형님이 쓰러졌어요. 포졸들이 일으켰습니다. 일어서시오. 저는 참아보지 못했어요. 형님도 불쌍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거짓으로 산 사람. 사또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경훈. 네, 사또. 무고죄는 취소한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한을 풀었구나. 네. 돌아가거라. 저는 관할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련님, 끝났소. 정말 끝났나요? 그러하오. 아내가 울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님은 유배를 떠났어요. 집안 재산은 몰수됐습니다. 문중에서 형님 이름이 지워졌어요. 저는 할아버지 묘소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진실을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창수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었어요. 장독대로 갔습니다. 유서가 나온 그곳, 할아버지께서 25년을 기다리신 곳, 저는 땅에 손을 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석양빛이 장독대를 비췄어요. 항아리들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오랜 비밀이 풀린 뒤의 고요함. 저는 그곳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어요. 형님을 용서하셨나요? 그러하오. 정말요? 형님도 피해자였소?
하지만 사람을 죽였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용서해야 했소. 할아버지께서 원하셨을 거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훌륭하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이경훈 도련님, 용기 있으셨소. 진실을 밝히셨소. 존경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우물가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창수를 기리며 억울하게 떠난 넋을 위로하다.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쓴 글씨. 석양이 질 때였어요. 저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여기서 창수가 떨어졌어요.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서, 장독대 밑 깊은 곳에 25년을 기다린 진실. 이제야 햇빛을 봤습니다. 저는 비석에 손을 댔어요. 창수, 이제 편히 쉬어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대에서 항아리 소리가 났어요. 바람에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고맙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뒤돌아보니 비석이 저녁 노을을 받아 빛났습니다.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밝혀집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언젠가 이룬다고.